경제 신문을 읽어줘. 23년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서울 집값 빠질 때 서울로. 외진, 강북, 마포찜. 규제 풀리자 서울 쏠림 심화. 타 지역 주민. 서울 주택 매입 비중 1월 22%. 6개월 만에 최고. 침체기엔 서울이 그나마 안전. 최근 3개월 외지인 매입 건수. 강북, 마포구 79건으로 최다. 초기 재건축 단지 등 수요 몰려.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타 지역 거주자가 늘고 있다.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단지, 재건축 호재 단지 등을 중심으로 외지인 매입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 초 정부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자 수도권이나 지방 아파트를 팔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사두려는 서울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아파트의 외지인 매입 비중은 전월 20.2%보다 1.9%포인트 상승한 22.1%로 집계됐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작년 7월 24% 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중이다. 올해 들어 외지인 매수 비중이 높아진 건 서울 아파트 선호 현상과 집값 바닥론이 맞물린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재건축 저가, 이왕이면 서울이 낫지. 최근 3개월간 외지인 매입 건수가 많은 서울 지역은 마포구, 강북구로 각각 79건으로 나타났다. 마포구는 전체 거래량의 50.9%가 외지인이 사들인 사례이다. 그럼에도 일명 로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의 외지인 매입 건수가 대체로 많은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이후 초기 재건축 단지가 외지인들에게 투자처로 주목받는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외지인 매입 비중이 높은 마포구에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성산시용도 있고 영등동 포구에는 물레동 일대와 여의도 등의 재건축 단지가 많다. 노원구에도 중계동, 상계동 일대의 초기 재건축 단지가 즐비하다. 영등포구는 최근 3개월간 전체 거래의 149건 중에서 67건이, 노원구는 전체 200건 중 56건이 외지인 매입이었다. 장 리서치 본부장은 수도권 지방 등의 아파트를 팔아 서울 소형 재건축 단지들에 재투자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앞으로는 부산 같은 지방 핵심지가 아닌 이상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금융 주식. 제1임원 사태 없을 것. 대형주 3월 때 하락 출발한 코스피 상승 마감. 미국 금융당국 긴급 안정조치 영향. SVB 사태로 실리콘밸리뱅크 긴축 속도 조절 전망. 대형주 매수로 전화 위복 누려볼만.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소식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증시 전반에 걸쳐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맞서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로 증시가 예상 밖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부딪히고 있다. 증권가에선 펀더멘털이 탄탄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짤 때라는 조언이 나온다. 나스닥 은행 지수는 지난 9일에서 10일 이 거래일 동안 12.55% 급락했다. SVB 파산으로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위험이 확산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일제히 급락했다. 13일 장 초반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하락하면서 우려가 현실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낮 12시께 상승 반전한 이후 꾸준히 상승폭을 키웠다. 결국 코스피 지수는 0.67%포인트 내린 오른 2410.6일의 거래를 마쳤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각각 회의를 열어 시스템 리스크로 전해질 가능성은 제한치라고 분석했다. SVB의 고객사가 대부분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VC에 집중됐다는 이유에서다.
황소 메리츠증권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택저당증권 (MBS) 발행액이 전체 상업은행 총자산의 76.7%에 달한 반면 21년 VC 운용 자산 규모는 상업은행 총자산의 4.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SVB 사태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볼만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패드가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국내 증시에 상장한 6개 퀄리티 상장 지수펀드 구성 종목 가운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10개 종목을 추천했다. 기아, 삼성엔지니어링, LG유플러스, 리노공업, 한전 KPS, 롯데제과, S&T모티브, 파크시스템즈, 삼양식품 등이다. SV발 B발 유탄마진 비투개미 반드매매 쏟아졌다. 신용융자 잔고 18조 원 넘어 반드매매 5개월 만에 최대. SVB 사태로 증시 급락한 여파. 미국 물가 둔화에 한숨 돌렸지만 불확실성 커 당분간 관망 필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드매매가 5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급격한 상승세를 탄 코스닥 시장 종목을 중심으로 비투가 늘어난 현상이다. 반드매매 5개월 만에 최대치. 10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이날 각각 1.31%, 3% 상승했다. 전일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폭이 일가 예상치에 부합한 전년 대비 6%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서다. 증시는 한숨 돌렸지만 반대매매가 급격히 늘며 개인 투자자의 비투의 경고 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반대매매는 301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9월 27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가 주식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뒤 만기까지 갚지 못하거나 주식 평가액이 일정 수준, 주식 담보 비율의 약 140%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이를 강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연초 이후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며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늘어났지만 SVB 사태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유가증권 시장의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달 1일 8조 2,869억 원이었지만 13일에 9조 1,938억 원으로 약 한 달 만에 10.9% 증가했다. 반드매매 가능성이 큰 위탁매매 미수금도 최근 급격한 증가를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주가 급락폭이 크고 신용잔액 비율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반드매매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승민 삼성증권연구원은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 인플레이션과 SVB 처리 과정에서 원칙 훼손이라는 비난에 직면한 패드가 당장 비둘기파로 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식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제시했다. 김병현 NH투자증권연구원은 SVB 사태로 리스크가 추가 확산할 가능성은 작지만 성장주와 대형 우량주의 주가 양극화가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다음 종합면 전북 계속 SVB예요. SVB 닮은 꼴 미국 지역 은행도 타격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아. 제1이원 사태로 치닫나 변동성 지수 10% 가까이 뛰어 SVB처럼 손실 커진 미국 은행들 파산 충격에 주가 연이틀 폭락 안전자산 쏠림 국채금리 급락 미국 긴축 여파로 더 큰 고통 우려 일가 SVB 사태는 매우 독특 파산은 자금 조달 다양성 부족다 은행 유동성 경색 위기 직면하냐 JP모간 주가 2.5% 상승 BOA 선방 미국 정부 긴급 펀드 조정까지 고려 지난 10일 아침 현지 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월 고용보고서는 긍정적이었다. 신규 고용은 31만 1,000개로 늘어나 예상 22만 5천 개를 웃돌았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보다 0.2% 상승, 예상은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실업률은 3.6%로 전월에 비해 0.2%포인트 높아졌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긴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뉴욕 금융시장의 관심은 정작 다른 곳에 쏠렸다. 전날부터 위기설이 나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SVB 증시 개장 전 영업을 중단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날 거래가 정지됐다. SVB처럼 미 실현 증권 손실이 큰 것으로 알려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마이너스 14%, 웨스턴 얼라이언스 은행 20%, 마이너스 20%, 팩 웨스트 은행 마이너스 37%. 전날에 이어 또다시 폭락했다. 파산이 다른 은행으로 전염되면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고용보고서가 나온 뒤 내리던 미 국채금리는 안전자산 채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하락폭을 키웠다. 2년 만기 국외 국채가 전날보다 0.281%포인트 폭락한 연 4.595%로 10년 만기 국채는 0.206%포인트 내린 연 3.705%로 마감했다. 지난 8일만 해도 연 5%를 넘던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틀간 0.475%포인트 급락했다. 비앙코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틀 동안 0.45%포인트 넘게 떨어진 경우는 블랙 먼데이 다음날 1987년 10월 20일 9.11 사태 직후인 2001년 9월 14일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 브라더스 파산일인 2008년 9월 15일 등 5번밖에 없었다. 짐 리드 도이치방크 이코노미스트는 페드가 금리를 올릴 때는 항상 부서진다. 항상 뭔가 부서진다. 지금 사태가 작은 흔들림일지 아니면 더 큰 뭔가가 시작일지 말하기 어렵지만 이번 긴축 주기에도 망하거나 다치는 곳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기지 않는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간의 SVB 파산이 금융위기로 번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모건스탠리는 SVB 사태는 매우 독특한 것이라며 은행업계가 유동성 경색이나 위기에 직면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JP모건 주가는 이날 2.5% 올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도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SVB 예금자들은 13일부터 예금보험 한도 25만 달러를 넘는 돈도 50% 이상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사그라들지 않는 공포. 미국 안전자산 미국채 금으로 투자자 몰렸다. 미국 2년물 정금리 장중 연 4% 깨져 36년 만에 하루 최대 낙폭. 금 선물 온스당 1900달러 돌파. ATM기 한국 시간차 쇼크. 외국인 9,000원 넘게 팔아치워. KB금융, 하나금융 3% 넘게 하락. 52주 신저가 종목 237개 속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미국 국채, 금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파산한 SVB와 시그니처 은행에 이어 위기설에 휩싸인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불안 심리가 여전했다. 주식 등 위험 자산 기피 심리가 커지면서 아시아 증시는 동반 급락했다. 일본 니케이 2% 급락, 상하이 지수 0.7%, 대만 1.2% 급락. 한국 증시는 올 들어 최악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2.56%, 3월 15일 내린 2348.97에 마감했다. 지난해 9월 28일 2.45%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도 3.91% 급락하며 758.05에 장을 마쳤다.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큰 한국 선물 시장을 활용해 아시아 투자 포트폴리오를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이날 외국인의 대거 매도 이유를 설명했다. 13일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556포인트 하락한 연 4.03%로 마감했다. 블랙 먼데이로 불리는 1987 10월 20일 이후 36년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장중 한때 연 4% 선이 깨지기도 했다.
같은 날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전 거래일보다 0.179%포인트 떨어진 연 3.51%로 마감했다.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은 가격 상승과 같은 말이다. 국채 투자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다. 미국 국채는 세계적인 안전 자산으로 평가를 받는다. 블룸버그 통신은 광적인 수요가 이날 미국 국채 가격 급등을 가져왔다며 미국 중앙은행이 페드가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망이 반영됐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 선물, 사흘물 가격은 이 같은 날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전 거래일보다 2.6% 오른 트라이 온스당 1516.5달러로 장을 마쳤다. 약간 이게 무슨 인게 SV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국채를 매입을 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페드가 단기 금리인 기준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리는 바람에 장단기 금리 역전차로 인해서 미실현 손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금액은 빌려와야 되는 금액 예금 금리 일종의 그거는 오히려 높고 대출 금리, 대출 빌려주는 금액은 오히려 낮고 이러니까 오히려 미실현 손실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급하게 SVB에 예금을 한 법인들이 갑자기 뭐 돈을 빼내게 됐죠. 가장 안전하다는 국채에 투자를 했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S 크레딧 스위스 70조 긴급 수혈로 고비 넘겼지만 부실 규모 알 수 없다. 파산설 뱅크런 우려 증폭에 스위스 국립은행 긴급 지원 결정. 주가 낙폭 줄이며 한숨 돌려 세계 9대 IB로 몸집 큰 데다. 재무 부실 여전히 안개 속. 금융시장 메가톤급 충격 우려. 경기 침체 전망의 유가 하락. 안전자산의 투자 수요 몰려. 위기설에 휩쓰인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 소식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려는 다소 가라앉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한 모습이다. 크레딧 스위스가 최근 파산한 미국 지역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세계 9대 투자은행이어서다. 이 파생 상품도 많아서 뭐 대충 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여기는. 크레딧 스위스는 16일 스위스 국립은행 SMB로부터 최대 500억 스위스 프랑 약 70조 대출받아 유동성을 강화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 30억 스위스 프랑 4조 2천억 규모의 선순위 채무증권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가로 확보한 유동성으로 핵심 사업과 고객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스위스 국립은행과 스위스 금융감독청이 전날 필요한 경우 은행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 나왔다. 앞서 크레딧 스위스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작년 회계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이 발견했다고 인정했다. 여기에 최대 주주인 사우디 금융은행이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대형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파산 우려를 증폭시켰다. SVB의 파산 이후 뱅크런 우려가 커지면서 15월 크레딧 스위스 주가는 장중 30% 급락했다. 스위스 금융당국의 지원 계획이 나오자마자 낙폭을 줄여 24.24% 하락으로 장을 마쳤다. 자생력 의심된다. 스위스 금리은행은 대규모 지원에도 시장 불안 심리가 여전한 것은 크레딧 스위스의 덩치 때문이다. 167년 역사의 크레딧 스위스는 자산 규모가 5,313억 스위스 프랑 약 753조 2022년 말 기준 직원은 5만 명에 이른다.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는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파괴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스위스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나섰지만 크레딧 스위스 재무 부실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금융당국이 크레딧 스위스와 관련한 익스포저를 파악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 중앙은행, ECB는 물론이고 미국 재무부도 은행들의 크레딧 스위스와 관련한 자금 규모를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SVB 파산으로 미국의 경기 후퇴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나온다고 CNBC는 이날 보도했다.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서 안전자산인 금과 미국 국채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채권 금리 하락은 곧 채권값 상승을 뜻한다. TLT 선언거였는데 10년물 장기채 미국 ETF 상관인데 최근에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4월 인도 서부 텍사스 원유 WTI는 배럴당 5.2% 떨어진 67.61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21년 12월 3일 이후 최저가를 찍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